과연 한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 거대한 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조선 중기,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난정이죠. 그녀의 등장은 그저 한 개인의 스캔들을 넘어 왕실과 조정을 피로 물들이고 수많은 백성들의 삶까지 뿌리째 흔들어 놓았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시대를 장악했던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격동하는 시대가 빚어낸 비극적인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접했던 정난정의 강렬한 이미지 이면에는 실제 그녀가 걸어온 삶의 궤적과 조선이라는 나라에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권력과 끝없는 욕망,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한 개인의 운명은 물론 한 국가의 명운까지 좌우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정난정이라는 이름이 남긴 역사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정난정, 그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이 곧 운명이었던 엄격한 사회였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영민하다 한들 태생의 한계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정난정은 평범한 양반 집안의 자식이긴 했지만 그 어머니가 첩이었던 탓에 서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서녀는 비록 양반의 피를 이었더라도 정실부인의 자식들과는 달리 차별받는 존재였으니 사실상 양반과 천민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놓인 그야말로 미천한 신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아마도 늘 불안과 답답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주변의 멸시와 한계에 부딪히며 자신을 옥죄는 신분 제도의 벽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겠죠. 하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그녀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고 싶다는 강렬한 야망의 씨앗이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난정은 아주 우연한 듯 필연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당시 조정의 실세이자 훗날 문정왕후의 동생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될 윤원영이었죠. 윤원영은 이미 부인이 있는 몸이었지만 정난정의 비범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강렬한 기운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아마도 은밀한 시선이 오가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정난정의 입장에서 윤원영은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신분의 굴레를 끊어내고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거대한 기회였던 셈이죠. 그녀는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의 꼭대기에 서겠다는 야망을 더욱 굳건히 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난정의 불꽃 같은 야망은 윤원영이라는 거대한 불쏘시개를 만나 활을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이는 훗날 조선을 뒤흔들 파란만장한 역사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한 여인을 넘어 격변의 시대를 이끌어갈 거대한 파도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정난정의 눈은 그저 윤원영이라는 한 남자의 총애를 넘어 그 너머에 드리워진 더 거대한 그림자, 즉 권력 그 자체를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죠. 인종이 갑작스레 승하하고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왕실의 변화를 넘어 조정의 권력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경랑의 서막이었죠. 왕실의 어른으로서 정사의 전면에 나선 문정왕후는 누구보다 강단 있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곧 조선의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동시에 훗날 엄청난 피바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섭정이 시작되자 그녀의 친동생인 윤원영의 입지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합니다. 노위의 권세를 등에 업은 윤원영은 조정의 실세로 급부상하며 그의 말 한마디가 곧법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했던 거죠. 수많은 대신들이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앞다투어 충성을 맹세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윤원영이 거대한 권력의 정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정난정은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에게 윤원영의 권세는 단순한 남편의 영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발판이었으니까요. 정난정은 윤원영의 총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훨씬 더 원대했죠. 바로 문정왕후의 눈에 들어 왕실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후에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한 미색이나 아첨만으로는 문정왕후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난정은 다른 전략을 택합니다. 바로 자신 안에 숨겨진 비범한 지략과 뛰어난 통찰력, 그리고 궁중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꿰뚫어보는 정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윤원영을 통해 문정왕후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은밀히 흘리고 때로는 시의적절한 조언을 건네며 자신의 존재감을 서서히 각인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윤원영의 총애를 받는 첩으로 여겨졌을 정난정. 하지만 문정왕후는 점차 그녀에게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상황 판단력,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충성하며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이죠. 정난정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복잡한 궁중 암투 속에서 문정왕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조언자이자 정보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는 정난정이 가진 타고난 영민함과 대담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마치 거미줄을 치듯 교묘하고도 끈질기게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정난정의 다음 목표는 윤원영의 정실 부인, 곧 김씨 부인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 자신이 명실상부한 윤원영 가문의 안주인이 되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계산된 수였죠. 당시 조선 사회에서 첩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총애를 받는다 해도 한계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녀는 김씨 부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몄고 심지어는 김씨 부인이 모함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난정의 잔혹하고도 거침없는 본성이 여실히 드러났을 겁니다. 결국 윤원영은 정난정의 끈질긴 설득과 문정왕후의 묵인하에 김씨 부인을 내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난정은 윤원영의 정실부인 자리를 꿰차게 되죠. 이는 미천한 출신이었던 한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을 이룬 그야말로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첩에서 정실부인으로 그리고 문정왕후의 깊은 신임을 받는 존재로 거듭난 정난정. 그녀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단계를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테니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격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정난정은 마침내 윤원영의 정실부인 자리에 오르며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이제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당당히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머지않아 그녀의 손에는 정경부인이라는 자기가 쥐어집니다. 정일품 문무관의 정실부인에게만 허락되는 최고의 명예로운 호칭이었죠. 미천한 노비 출신 여인이 최고위직 양반의 아내가 되어 왕실 종친 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이 경이로운 일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자기를 통해 정난정은 권력의 정점에서 그 존재감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윤원영의 집안을 넘어 조정 곳곳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반대 세력은 가차없이 숙청했죠. 국가 중대사 결정에도 깊숙이 관여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일상에도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친인척과 신복들은 탐관오리로 변모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며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지를 빼앗고 상업활동을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니 그야말로 탐욕의 화신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권세가 닿는 곳마다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이 깊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정난정의 전행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세력은 바로 살림이었죠. 당시 사회의 도덕적 양심이자 학문적 기반을 지탱하던 살인들은 그녀의 무자비한 권력 남용과 부패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며 정난정과 윤원영 일파의 죄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은 이러한 반발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문정왕후의 든든한 후원을 등에 얻고 더욱 잔혹하게 살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조선 중기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숙청이었던 을사사화가 발발하게 되죠. 을사사화는 윤원영, 정난정, 문정왕후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 아래 수많은 살인 세력이 영모제로 몰려 제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억압이 심해질수록 저항의 불씨는 더욱 거세지는 법이니까요. 결국 1547년 이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밤중에 양재역 담벼락에 익명의 벽서가 나붙었는데 그 내용은 문정왕후와 윤원영 일파를 비방하고 정난정의 전행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주, 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윤원영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단하여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인다는 충격적인 문구였죠. 이 벽서 사건은 정난정과 윤원영 일파에게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들은 벽서의 배후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 숙청을 다시 한번 단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벽서와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을사사화 때 살아남았던 살인들도 이때 다시 희생되었으니 정난정의 소나기에 걸린 사람들은 그야말로 도망칠 곳 없는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정난정의 시대는 탐욕과 부패, 그리고 피해 숙청으로 얼룩진 암흑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흔들었고 수많은 백성과 지식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지만 과연 이 권력의 정점이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절대적인 권세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역사는 늘 예기치 못한 반전을 품고 있는 법이죠. 피로 얼룩진 정난정의 시대, 과연 그 권세가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늘 예기치 못한 반전을 품고 있다고 했듯 그 정점의 끝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절대적인 방패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문정왕후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면 그 아래 무성했던 넝쿨들도 함께 시들어가듯 문정왕후의 죽음은 정난정의 권좌에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1565년 문정왕후는 오랜 병고 끝에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안팎을 뒤흔들었던 한 시대의 막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생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난정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자 자신의 모든 권력이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하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깊은 불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서서히 흔들리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었을 겁니다.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그동안 숨죽이며 때를 기다리던 이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난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갈던 수많은 살인과 신료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잔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억압받았던 정의의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난정의 권력은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같았으니 뿌리가 사라지자 가지들도 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를 지탱하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조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정난정의 눈치를 보며 아첨하던 이들도 슬그머니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권세에 기대어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윤원영 일파 또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던 존재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명종 임금이었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있었던 명종은 이제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어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속에서도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명종은 그동안 문정왕후와 정난정, 그리고 윤원영 일파의 전행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유약함이 아닌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호랑이처럼 명종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조선의 기강을 바로 세울 준비를 마친 듯 보였죠. 명종의 친정 시작은 윤원영과 정난정 일파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정왕후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명종은 즉위 초부터 윤원영 일파를 견제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복권을 추진하고 탐관오리들을 색출하라는 명을 내렸죠. 그의 신하들 또한 왕의 뜻을 헤아려 윤원영과 정난정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개의 작은 균열이 생기더니 이내 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정난정의 권세는 이제 파도에 밀려난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추락의 서막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혹은 이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정난정의 비극적인 종말, 그리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함께 지켜보시죠. 이전 시간, 저희는 문정왕후의 서거가 정난정에게 드리워진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였음을 짚어보았죠. 그녀를 감싸주던 가장 강력한 방패가 사라지자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명종은 이제 성숙한 군주로서 친정을 선언하며 그동안 억눌렸던 왕권을 되찾고 윤원영과 정난정 일파를 향한 견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지듯 그들을 향한 비난과 탄핵의 목소리가 온 조정의 파도처럼 밀려들었죠. 수많은 신하들은 침묵을 깨고 정난정이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을 낱낱이 고하며 그녀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탐욕으로 물든 그녀의 전행,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킨 피해 역사,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헤아릴 수 없는 비리들이 마치 썩은 물처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명종은 더 이상 이러한 민심과 신하들의 준엄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죠. 왕의 친정체제가 확고해지면서 윤원영과 정난정은 이제 자신들의 권세를 단 한순간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하늘을 뒤덮었던 그들의 권세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극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원영은 결국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유배를 떠나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정난정에게는 더욱 냉혹한 운명의 칼날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과거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온 백성의 지탄을 받으며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정난정은 결국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짧지만 강렬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때 조선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을 휘둘렀던 여인의 마지막은 이처럼 비참하고 고독했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윤원영 일파 전체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원영 역시 정난정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을 가차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난정의 저택은 한때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했지만 그녀의 죽음과 함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막강했던 권세가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음을 웅변하는 듯했죠. 혼란스러웠던 조선 사회는 이들의 몰락과 함께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이 남긴 깊은 상처와 그녀의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불꽃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거울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난정이라는 인물은 과연 시대를 지배한 악녀로만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격변하는 시대가 낳은 한 비극적인 존재로도 볼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그녀를 단순히 악인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당시 엄격했던 신분제 사회의 한계와 여성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강렬한 욕망, 그리고 정치적 격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 인물이라는 복합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녀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녀의 삶은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과 권력 암투의 잔혹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했던 것이죠. 정난정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력의 속성, 부패의 메커니즘,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들죠. 한 개인의 그릇된 욕망이 공동체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준엄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난정의 시대를 온전히 넘어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남긴 권력의 그림자와 인간 욕망의 잔상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귀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정난정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허망함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종말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더라도 결국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정의의 편에 선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정난정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깊은 상처와 중요한 교훈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조선의 역사는 정난정의 비극으로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암투와 격변 속에서 혼란스러운 조선을 지탱하기 위해 고뇌하고 때로는 희생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또 어떤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